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5월이 시작됐는데요. 5월 투자전략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5월에는 셀인메이. 네. 스페링 좀 알려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셀인메이가. 셀 S 쫙 연결될 겁니까? 네. S로 시작해서 Y로 끝나는 거. 맞습니다. 네. 시장에 5월달 되면 항상 나오는 그 얘기고요. 5월이 계속 약했나 보죠. 전통적으로. 뭐 그랬다고 합니다. 네. 뭐 지금 과거 20년간 통계로 0.7% 마이너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러지 마시고요. 세일 인 메이로 가시죠. 세일이면 사야 되나요? 그 이제 싸지게 되면 사자. 세일하면 네, 예. 세일하면 네. 세일 인 메이. 네. 세일 이프 메이. 네. 영어 잘하시는데요, 박사님. 싸지면 사자. 예. 네. 사실은 이게 계절적인 게 분명히 또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네. 이게 아시는 것처럼 5월에 팔고 떠나라. 팔고 어디로 가? 언제 올 거야? 보통 미국에서는 5월에 팔고 그리고 뒤에가 있어요. 그죠? 10월쯤 다시 돌아와라. 예. 이런 게 있는 건데 항상 우리는 5월에 팔으라만 하는데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정시 매수 전략이네요. 네, 일단 뭐 오른 게 있어야 팔죠. 음.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게 만약에 적용되는 거는 해외 시장의 분위기일 텐데 해외는 벌써 작년 10월 달부터 쫙 하고 랠리를 뽑아준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일본, 대만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까지 되다 보니까 올랐다 그러면 인정은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른 게 없습니다. 네. 예, 저희는 뭐 그래봐야 4월 같은 경우도 근데 미국 글로벌 중심 뭐 빠진다고 해서 우리가 못 올랐다고 우리만 오르기는 어렵지 않아요.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뭐 저 심각하게 지난번처럼 뭐 2,500개고 2,400, 300 이렇게 네. 가겠느냐라고 네. 봤을 때 물론 아직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한쪽에서 전략은 일단 4월 달은 변동이 무지심했습니다. 그렇죠. 네, 한 2,750까지 가다가 금방 또 2,550, 600도 깨졌잖아요. 2,550 찍고 네. 그것도 하루 만에 쫙 끌어올려서 다시 2,700 근처. 뭐 정신 하나도 없었네요. 네, 그래서 5월 달을 맞이하는 쪽에서 별로 좀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또 4월 달에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폈기 때문에 네. 5월 달도 어떤 부르스를 칠지 모르는 예, 그래서 어디다 탱고를 맞춰서 치울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중심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중심은 그걸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금리 정책, 통화 정책 관련된 쪽에서 아직 불안감은 많이 남아 있다. FOMC 끝나도 파월 의장이 하는 얘기는 똑같다. 예, 뭐 똑같이 그냥 데이터 의존적이고 아직 좀 금리에 대한 금리를 내리기 위한 어떤 확신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아직 안 보인 인플레이션 제어가 안 보인다. 이런 쪽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나마 나왔던 얘기는 그래도 우리 QT 줄여간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금리 인상은 얘기하지 마라.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럼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지금 올해 계속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금리나 언젠간 한다 하는데 그런 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을 보여다오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저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네. 대해서는 아니다. 그거는 그냥 갖다가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럴 가능성 적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우려했던 아주 극단의 상황들은 일단 제거를 시켰고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을 만큼의 여건들 그 두 가지를 보겠죠. 물가, 고용은 이제 경기를 대변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고용 쪽에서 약간 위축된 시도가 나온다. 할 준비를 하겠다라는 쪽도 반쪽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물가만 이제 2%대 후반에서 2%대 중반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나온다.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금리 인하를. 네. 네. 통화 정책. 네. 그러니까 약간 중립 이하긴 하지만 네. 이제 시장의 기대감들이 이미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충격은 크지 않고 지정학적 우려도 네, 4월에 불안불안했는데 한 방씩 주고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안정됐고 유가도 안정적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제 6월절 끝난 다음에 그들의 뭐 의식 끝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이냐라고 했는데 일단 많이 자제시키는 분위기죠. 네. 미국도 워워워, not 워워워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보니까 약간 이제 유가가 대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올랐던 스펠링이 유가가 다른가요? 예? WAR 전쟁과 워와 워워. 그거는 스펠링이 없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냥 기분에 따라서 자 자제하자 네.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지정학적 우려도 예. 네. 다행히 뭐 어디로 튈지 모르나 다행이고. 유가가 말해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일단 한 집은 덜어놓은 채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금리에 대해서 불안감을 촉발시켰던 매크로 지표들이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느냐 이게 중요한 단서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일단 네. 체크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는 예.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의 기술적인 관점으로는 조금 좀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약간 좀 이제 좀 지지를 해야 될 텐데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FOMC 때 약간 좀 장중에 되돌림을 시도했다가 다 빠져가지고 다시 잘못하게 되면 또 저점 테스트할 수 있어라고 위협을 나오는 흐름들이 보이다 보니까 왠지 그런 거 있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데 차트가 안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그리고 또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가이드라인과 뭐 보여줬던 실적들 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근데 저희가 눈이 너무 높아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올 거라고 AI를 통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가가 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뭔가 서프라이즈하게 더 give me more 이런 느낌인데 그냥 조긴 줬는데 알고 있는 정도 주다 보니까 다들 눈치만 보다가 이제 아주 팔어. 그래 너도 팔고 나도 팔고 우르르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지금 현실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는 일단 다시 한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다음 분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건 하지 말아야겠구나 예. 라고 하게 되면 약간 자정작용이 들어오겠죠. 네. 네, 그래도 성장을 한다. 주가가 이제 좀 조정을 받고 거기서 성장하는 거 꺾이지 않았다. 그럼 그때 또 올라오지 않을까. 그쪽에서 약간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를 보는 게 그냥 이렇게 뭐 마음이 편하게 보진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통화정책, 지정학적 우려, 그 다음에 이제 실발, 그죠? 네, 실발을 얘기해. 육할 실발? 실적 발표. 깜짝이야. 예. 실적 발표 실발이잖아요. 네. 리을 빼시면 안 됩니다. 네, 실발이 예. 실적 비극 빅테크 기업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쁘지 않은데 변동성은 상당히 컸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국내 기업들도 큰 기업들은 이제 얼추 실적을 발표했고 네. 앞으로 발표하는 기업들은 조금 안 되니까 사실은 뒤로 발표 늦을수록 그 성적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네, 방점은 네. 또 이만한 점을 뻑 찍을 거는 음, 엔비디아가 또 5월 말에 또 우리 22일 날. 그렇습니다. 22일인가 25일인가? 22일 같은데. 22일이죠. 예, 그렇게 될 예. 겁니다. 예, 그렇게 돼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예. 그때 이제 또 나머지가 좀 정리가 쭉 될 거고요. 네. 근데 그 전에 미리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걸 빌미로 해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또 구조가 될 수 있다 보니까 또 그 사이에 어떤 지지를 잘 받고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수를 하나씩 점검하고 있는데 다들 좀 거시기 합니다, 그렇죠? 네. 거시기해요. 뭐 그렇게 안 좋은 뭐 충격도 아니지만 좋은 것도 아닌 그런 뜨뜻미지근한 상황인데 네, 다음으로 볼 게 수급. 네, 네. 너의 수급을 보여줘. 걷어주마. 수급. 네, 특별히 외국인. 네, 네. 환율. 외국인 보면 월별로 1월부터 지금 뭐 월별로 제가 체크하는데 4월도 3조 3천억인가 매수했고요. 예, 1월부터 해서 계속 매수해요. 어쨌든 그죠? 매수는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네. 네. 지금 뭐 5월달까지 해서 그러니까 4월 말까지, 네. 4월 1일부터 그 연간으로 쭉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매수 기조가 유지가 돼 있고 네. 4월달에는 매도는 했는데 뭐 그렇다고 뭐 크게 매도한 정도는 아니고. 4월에 매수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도한 양이. 예. 초반에 매도 쭉 하다가 막판에 좀 돌리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게 되면은 뭐 큰 변화 아니고. 그래서 네. 변동성은 무지 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일단 현물은 판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선물 가지고 선물 장난쳤다. 가지고, 네, 그렇죠.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선물 가지고는 일단 공매도가 안 되다 보니까 해지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돼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그냥 우리 손발 다 묶어놨으니까 우리 이거밖에 못해. 너희들이 변동성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참어. 우리 이거밖에 못하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옵션 변화나 또 선물 변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강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상황 쪽에서 일단 또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쭉 하고 선물 매도를 하거나 연속적으로 선물 매수를 쭉 하게 되면 기조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을 합니다. 따라 내려가거나 따라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한눈으로는 외국인들이 주식 하나만 보시면서 선물에 따라서 그날 아니면 또 지지권 만들고 돌릴 때 이런 좀 네.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시장을 바라보면서 변수를 하나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또 체크할 게 제가 무슨 질문을 할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요. 오, 어떻게 하세요? 그냥 눈빛이 야, 읽혀지고 있습니다. 네. 주도주죠. 네. 결국은 이제 시장에 가려고 하면 주도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주도주는 결국은
지금 반도체인데 그죠? 네. 반도체는 여전히 주도주로서의 위치를 가져가겠느냐, 네. 아니면 쉬겠느냐. 네. 하이닉스가 쉬는 동안에 삼성전자 가겠느냐, 네. 소부장은 어찌해야 되느냐, 예. 또 다른 주도주가 있느냐. 네. 예, 머리 아프시죠? 주도주에 관한 얘기. 질문이 몇 가지인가 싶어가지고 예. 결국에는 반도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죠. 한쪽이 네. 어차피 이거 한국 시장은 또 시가총액 1위이다 그렇죠. 보니까 예, 이게 중심 못 잡게 지금 되면 화장품 같은 건 좋지만 사실 화장품 같은 게 시장을 끌고 가면서 막 주도하면서 지수를 3천 가게 하는 주인공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좀 묵직한 게 하나가 있어야 그러니까, 되겠죠. 예. 예.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시장에선 솔직히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좀 이상했죠. 예. 그렇게 사이클 괜찮다고 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또 거기 걸린 부분들 선물과 연결돼서 나온 부분들이 좀 더 있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월 달에도 외국인들 매수 1위입니다. 3위가 삼성전자 우선주다 보니까요. 다 그쪽에 대한 매수는 크게 변함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눌러놓은 상황들이고 눌러놓은 거를 여건들이 나아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탁 터진다. 그러면 또 빠르게 변환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자리에 있는 삼성전자를 보면서 이거를 그냥 안 되니까 정리하고 나가야 돼라고 보기에는 아까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벌써 작년부터 이어왔던 반도체 봄은 오는가 봄이 서서히 오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주가 많이 안 간다고 그래서 이제 지겨워라고 하기에는 아깝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뭐 반도체 수출 조항들도 이번 달 같은 경우도 뭐 54% 좋아지기 시작하는 4월 달 지표도 좋아지기 시작하는 모습들 보게 되면 일단 숫자 나오기 시작하면서도 또 반응은 하겠죠. 그래서 중심적인 흐름들을 갖춰놓고 이어갈 것이다라는 거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막상 안 가고 또 되게 묵직하게 되면 제가 마음이 급해져요. 아니 좋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기다리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또 2, 3일이면 또 충분히 쭉쭉쭉 뽑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까지 기다려보면서 지금은 또 자중의 시간. 네. 네. 5월 투자 전략 정리해 보면 sell in May, no, sale in May. 예, 조정시 매수로 간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반도체가 있다. 반도체는 중심을 잡아야 되겠죠. 반도체를 버리면 안 된다 지금. 네. 그리고 네. 엔드 또 2차전지요? 아니 반도체만 볼 수는 없잖아요. 네. 반도체는 어쨌든 간에 가긴 가지만 또 조금 뭐 쉬는 구간이고 그죠? 슬로우 하는 동안에 또 저 PBR 있겠죠. 그렇죠? 네. 저 PBR. 네. 이쪽이 일단 녹화일 기준으로 또 2차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앞으로 공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쭉 실행하고 또 점검하고 공시하고 이제 연 1회로 자율 공시적으로 좀 내놓게 하는데 말이 자율이지. 네. 지켜보고 있다. 이런 쪽으로 나가겠죠.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그래서 나중에 또 소통까지 그래서 5개 단계인가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렇게 해라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그럼 그것 쪽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정부가 이렇게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이나 가이드라인들이 1차에서 2차까지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2차가 나온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들썩였던 부분들 있다 보니까 약간 셀 온의 느낌이 나죠. 네, 그래서 이쪽은 뭐 그 당일날 같은 경우도 뭐 시원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좀 발표 나고 뭐 더 이상 뭐가 없네라는 쪽에서 약간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약간 쉬게 되면 이쪽을 또 누가 받겠느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 PBR이 좀 강했으면은 반도체 좀 쉬었고 반도체가 좀 강하게 되면 이쪽이 다시 잠깐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쏠리는 모습들이 나왔고 그 사이에 만약에 둘 다 약간 좀 당장 움직이기가 힘든데 그러면은 한때씩 나왔던 게 뭐 바이오 쪽 툭 튀어나왔고 2차전지 쪽이 좀 툭 튀어나왔었는데 이쪽은 아직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를 보면서 바라보는 성장주 입장 쪽으로는 제대로 플레이가 아직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으로는 이 두 가지 쪽에서 시속 게임으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상장사 지배구조 개선 자율 공시하도록 권고한다. 네. 그렇죠. 강제로 하라고 해도 안 할 텐데 말이에요. 말은 되게 자율 공시를 하라고 하는 근데 어떻게 하겠어 사실 강제란 게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네. 여건이 이제 익어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냥 그거죠. 숙제 독후감 해서 책을 읽었으면 독후감 내야지. 그랬으면 좋겠다고 선생님이 했는데 그 다음날 안 내는 사람 다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저 PBR은 그런 점에서 이제 봐야 돼. 저 PBR은 대표적으로 그러면 뭐 자동차 은행 지주사 이렇게 네. 크게 볼 수 있잖아요. 네. 저 PBR과 관련해서 제일 그래도
반응하면서 움직이는 거는 금융주, 은행주가 더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네, 네. 주가 탄력들은 그쪽도 그러니까요. 많지 않은데 네. 느낌으로는 자동차 쪽도 그 이번에 나온 4월달 지표를 보게 되면 네. 기대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올해는 자동차 해봐야 실적 그냥 플랫하거나 좀 조금 작년 한 1, 2년 동안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못 넘어갈 거야라고 하는데 벌써 4월달 지표는 뭐 거의 11월달에 판매 금액만큼이나 쭉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도 데이터 잘 나오네 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금융 쪽은 이제 또 하나 또 단점이 있는 게 벌써 가계부채가 700조 넘어가고 거기다 약간 가계부채 줄인다고 했는데 여전히 좀 늘어나는 쪽에서 내수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또 돈 많이 번다 그러면 또 정부가 이렇게 또 쳐다보고 있겠죠. 그런 것과 함께 또 부동산 쪽에서 아직 뭐 PF 끝나지가 않은 상황 쪽에서 충당금 더 쌓는다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쪽에서 또 설정되고 그러면 왠지 또 부담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자동차 쪽이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살짝 또 하고 네. 있긴 합니다. 5월의 전략, 관심 섹터, 1번 반도체, 2번 저 PBR. 2개 하면 우리가 또 섭섭하잖아요. 3개는 해야 되니까 그죠? 네. 원모아. 소비주입니까? 소비주? 네. 아무래도 약간 지표들이 변하게 되면 관련된 수혜가 뭐가 될까라고 보면서 시장이 좀 먼저 들썩들썩거린다.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5월 초로 갔었을 때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일정 관련돼서는 중국도 노동절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쉬죠. 네, 5월 초에요. 네. 네, 그리고 또 일본도 뭐 이것저것 다 연결돼서 한 열흘 슈퍼 위기라고. 예, 한 일주일 열흘 쉰다고 네.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방문객 중에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시아 쪽이 가장 크거든요. 그중에 거의 70%가 아시아 쪽입니다. 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둘 다 중국 같은 경우도 한때 한국에 가고 싶냐라고 설문조사했을 때 한 20%대 있다가 지금은 최근에 30%대까지 올라오는 거기서 그만큼이지만 그래도 예. 물론 아직까지 일본이 가장 높지만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일본은 여전히 일본에 근데 또 여권 발행 비율이 20%밖에 안 된대요. 아, 일본인이. 예, 일본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여러 가지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접하고 그러게 되면 아우 가고 싶어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지금 자극하게 되면은 그러면 2천만 명이잖아요. 아직 1억 명이다. 일본이 그러면 2천만 명인데 조금만 더 늘어났을 때 그때 그럼 가장 먼저 해외로 나갈 때 나 첫 해외 여행이야. 갈 수 있는 나라가 그래도 근접 나라라고 하게 되면 한국이 아닐까라고 했을 때는 그런 변화를 보게 되면 이런 결과로 봤었을 때 일단 5월 초에 대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바라보고 있고 두 번째로 보다 보니까 3월 관광 통계를 관광공사에서 발표를 하는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지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중국인들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말은 많은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이렇게 확인이 드러나고 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일본과 미국인이죠. 이쪽이 팍 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 코로나 이전까지 돌아와 그러는데 3월달 지표 보게 되면요. 돌아왔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전에 가장 좋았던 그때 지표 대비해서 월별 들어오는 해외 관광객 대비해서 지금 현재 97.4%가 3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3월달이 성수기가 아니에요. 약간 겨울 끝나가지고 이제 봄초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왔다. 그 이제 본격적인 성수기, 여행 성수기에 들어오게 되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이런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 게 현실인 것 같고 게다가 요즘 보시게 되면은 주변에 외국인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많아요. 네. 네, 제가 안 쓰는 영어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막 네. 저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본지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이 잘생겼으니까. 이건 맞고 예? 길 안내 이렇게 써 있나 봐요, 제 얼굴에. 그래서 중국인인 줄 아는 거 아니야? 중국이면 무조건 취팔로마 이거 하죠. 예. 욕하지 마시고. 이거 네. 점심 먹었느냐 뭐 이런 거 예. 뭐 이거만 할 텐데 지금 아마 의외로 제가 보기에는 또 모 방송국이 또 외국인들 가기 좋은 데 있지 않습니까? 남산 한옥마을 거기 있다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제가 지나가면서 느끼는 거는 그때는 항상 뭐 깃발 들고 외국인들 가게 되면 뭐 버스 타고 나오는 그 중국인 쪽이 많았는데 중화 쪽이 많았는데 지금은 자세히 보게 되면 아닙니다. 네, 일본, 동남아, 그다음에 뭐 미국, 유럽 사람 많죠, 맞아요. 서양인이라고 하죠 보통. 예. 백인이라고 하면 인종 차별이다 보니까 네, 그건 아니고 서양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의외로가 뭐 보통 저희가 알아듣는 언어들 있잖아요. 영어는 다 할 거고 스페인어, 프랑스어 보통 다 아실 줄 아시죠? 레알?
예. 위 예. 이런 것들의 언어가 더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분들이 올수록 약간 이제 여행도 좀 규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분들 와서 보면은 보통 그 중국인들 대상이다. 쇼핑하는 쪽에 좀 더 중점을 많이 뒀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은 약간 한국을 아는 쪽. 그래서 의외로 지방에 많이 간대요. 지방에 요즘에 뭐 행사 있고 경주, 부산 이런 네. 데 많이 가죠. 그지? 뭐 지방에 뭐 축제 이런 거, 축제 예. 보령 머드 축제 뭐 이런 거. 그런 데도 되게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 쪽에는 사람이 그렇게 별로 없는데 해외에서 여행객들이 더 많아져서 좀 활기를 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케이. 자, 네. 그러면 두 분이 이제 그 여행 추세 얘기는 그만큼 하시고 예. 우리는 주식이 투자자니까 중요하거든. 예. 네, 무슨 주식을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소비주인데 꼭 중국 소비주라고 중국에만 국한할 필요도 아닙니다. 없고요, 그죠? 예, 예. 네, 중국, 일본 이런 소비와 관련된 소비 관련주인데 물론 내수주보다는 약간 외국인 수출 관련된 소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소비주. 네. 자, 그러면 외국인이 와요. 일단 비행기를 타고 타고 와서 그렇습니다. 뭐 타고 오나요?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네. LCC를 타고 와서 숙박을 하고 그죠? 네. 호텔실 머묵나요? 네. 그다음에 네. 먹방을 하거나 카지노를 한번 가거나 고궁을 한번 가고 올리브영 가서 쇼핑을 하고 택스 환급을 받고 그리고 그렇죠. 공항으로 가는 거죠. 네. 네. 글쎄 그 밸류 체인에서 관심 있는 기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 하셨는데요. 기억은 안 했어요. 네. 일단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뭘 타고 들어오느냐? 항공을 타고 들어오겠죠. 그렇죠. 네. 항공주가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항공주를 보면서 좀 불편한 구석이 매크로지표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유가도 오르고. 그렇죠. 네. 근데 유가가 떨어집니다. 게다가 또 환율도 이제 엔화가 좀 버겁다 보니까 엔고로 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상대적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도 약간 이제 완화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럼 이것도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긍정적인 쪽이겠죠. 그러면 괜찮은데 근데 약간 과거에 보여주지 못했던 영역들을 확대된다. 그러면 LCC 쪽에서 티웨이 항공. 네, 이게 가장 엄청 강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이제 정리 절차가 들어가는데 네. 그 중에 화물항공은 항공화물이죠. 네. 이쪽은 진에어 쪽이 담당할 게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또 하나의 티웨이 항공은 그 유럽 노선 이쪽에 항공을 지내어가 한다고 아시아나 거요? 제주항공하고 뭐 요즘 뭐 또 PF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제주항공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항공이고 네. 네, 그리고 진에어는 네. 에어부산하고 이렇게 다 그러니까요. 통합이 될 것 같고 예. 티웨이 항공이 지금 여기 쪽에 유럽 라인요. 네, 이쪽 라인을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상황에서 항공과물이 이제 또 PF랑 이제 또 정리되는 것들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장 수혜가 어디 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여행객들이 많아지는데 가장 수혜는 티웨이 항공이 아니냐 쪽에서 전화가 들어온다. 그래서 오랜 생각 끝에 거래 딱 들어오고 쫙 움직이는 거 이런 거는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네. 거래 엄청 실렸네. 네, 그래서 네. 변화의 가능성이 높다. 쪽에서 이 부분을 한번 더 체크를 하는 게 맞겠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네, 화장품 쪽에서는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수출 동향이 원래 좋은 상황 쪽에서 이제 들어와서 쇼핑까지 하지 않겠느냐 쪽인데 구조적인 흐름으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아모레퍼시픽을 봐야 됩니다. 근데 많이 오른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따라가지 마시고요. 약간 조정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모레퍼시픽을 봐야 될 이유가 실적 잘 나왔는데 잘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코스알엑스라고 하는 진짜 전 세계 170개국에 들어가서 기초 화장품 쪽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이 회사의 지분을 다 인수를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5월 달부터는 이제 연결 쪽으로 잡히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실적에 나이스한 턴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런 걸까지 본다 그러면 일단 추경매수 금지 다시 한번 좀 흔들렸을 때 사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대형사 가운데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최근에 네. 많이 올랐고 실적도 좋고 회복됐고 그 다음에 OEM이나 혹은 ODM. OEM, ODM이나 또 인디 브랜드 가운데서는요. 네. 그쪽도 이제 미국에서도 워낙 브랜드가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게 많고 그걸 가지고 또 우리 거 해주실 분 하다 보니까 맡기만 주세요. 100%쫙 원스톱으로 해드립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한때 뭐 한국 콜마 코스메틱스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북미 쪽의 성과를 그대로 안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CNC 인터내셔널 날이 아닙니다. 널입니다. 네. 요게 그래도 그나마 가장 추세적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나 쪽에서 흐름 보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작은 종목인데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본느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 오늘 많이 올랐네요. 그러게 오늘 예. 오르더라고요. 네. 많이 올랐지만
일단 또 이런 건 쫓아가시면 안 되고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주춤할 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항공, 화장품. 네. 그다음에 글로벌 텍스프리. 네. 이거는 불확실한 게 좀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한참 말이 나왔던 게 한번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 작년부터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거기 들어가고 있던 자회사 이 부분이 이제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까지 붙었는데 이번에 또 약간 거기서 회계 처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이거 뭐 배임 횡령 이런 쪽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서 제대로 사업 못하게 되면 사업권을 빼간다. 요거가 그것도 뭐 이 회사가 아는 것도 뭐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얘기 나오고 그 다음 날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하게 되면 잘 몰랐다는 얘기죠. 그런 쪽에서 일단 이거는 그게 조사가 들어갔는데 아이 뭐 별거 없구나. 그래서 그냥 유지하게 되면 불확실성 해소기 때문에 바로 반응을 하겠지만 아직 모릅니다. 근데 또 그럴 정도라고 하게 되면 뭔가 좀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가상으로는 한 4천 원대 초반 정도는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실적이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저점 매수 노려볼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또 프랑스 사업과 관련된 쪽에 좀 변동성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만만하게 매매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쪽으로 빠지면 매수라는 쪽으로 선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참 좋게 봤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했는데 그냥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나오면서 네. 그다음에 소비 뭐 중국 글로벌 소비 관련해서 또 볼 만한 게 얘기가 좀 많이 되는 게 롯데관광개발. 그렇죠. 네. 또 카지노 쪽에서 네. 성과 그래서 오늘 보니까 월별 실적 나온 거 보니까 롯관계 롯관계. 예, 롯데관광개발도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박스권 그리다가 이제 다시 턴을 이렇게 쓱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현금 FCF 잉여 현금 흐름들 양호하게 작년부터 바뀌어 있고 또 파라다이스인데요. 장충동에 5성 호텔을 짓는다고 합니다. 물론 카지노 없습니다만 이게 옛날에 파라다이스의 본사였대요. 네. 네, 그걸 가지고 한 자금 한 7천억 정도 드는데 이거를 우리가 PF 없이 짓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좀 긴 기획으로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차피 이쪽에서는 큐 확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쪽에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우상향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갈 수 있는 기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오랜만에 박사님 그거 하십니까? 또 중국인들이 왔을 때 네. 많이 사던 품목 중에 하나 밥솥이 있죠. 밥솥. 네. 밥샘이 아니고 밥솥이요. 네. 쿠쿠하세요. 요즘 밥솥 사가요? 네. 예. 근데 특이한 게 네. 실적이 안 빠졌더라고요. 그 사이에도. 잘 돼 있고 이게 보니까 실적 대비 쿠쿠홀딩스인데요. 실적 대비 그리고 PBR이 0.6배입니다. 실적도 작년 기준으로 5배밖에 안 됩니다. 네. PER이요. 거기다가 배당은 5% 넘게 줍니다. 이런 거 괜찮지 않습니까? 이제 추세가 계속 우상향되면서 툭툭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도 밸류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좀 새롭게 남들이 얘기 안 하지만 추세를 맞춰가는 종목 이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을 포함한 소비주 관련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올영. 네, CJ요. 올영 CJ죠. 올영은 CJ죠. 네. 올영 효과가 CJ에 얼마나 반영이 됐을까요? 네. 요거는 네. 일단은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거 확인되면서 네. 그거를 CJ는 지주사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또 지주사가 다 사업이 연결돼 있는데 올리브영만 봐서 CJ를 본다는 거는 실적에 대한 기여도가 얼마가 되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일단 CJ는 올리브영이지라고 보기에는 나머지 사업부가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기에는 그게 사업이 얼마나 미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주사에 미치는 영향이 70-80%는 아닐 거다 분명히 그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제한적이다. 그래서 맘 놓고 못 사겠습니다. 네. 그래서 눈치 좀 보아야 될 것 같아서 예. 일단 좀 실적 발표하는 거 확인하고 비율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행주도 좀 올랐나요? 여행주도 그렇게 탄력이 없죠, 그죠? 이제 여행 방식이 여행주는 이제 바뀌어서 그런가요? 이제 그때 이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여행주 입장으로 보면 매출 구성이 보통 우리나라 여행주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상품을 기획해서 패키지를 만들어서 팔아서 가는 구조. 그러니까 즉 네. 아웃바운드가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밖으로 가는 쪽이요. 근데
지금 기존은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더 많다 그러네, 보니까 네. 인바운드에 차지하는 것들이 의미 있게 큰 회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만큼의 어떤 강한 또 환율을 우리나라가 밖으로 나갈 때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예, 네, 그렇죠. 거기다 내 소비 심리가 확 좋으냐 음. 이것도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계는 좀 있지 않을까 음.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여행주가 조금 왜 못 가나 하는 이유들이 과거처럼 뭐 패키지 관광을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러네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야 되는데 화장품을 팔던 거죠. 네. 혹은 뭐 카지노를 데려가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가는 쪽이 많으니까. 네, 예, 중국과 일본, 네, 또 이 쇼핑 시즌 관련주들. 아까 좀 얘기하시는 거는 어쨌든 항공 가운데 LCC, 네, 그다음에 화장품 쪽, 그죠? 네. 메인은 이제 그쪽이 준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한때 중국인들이 오게 되면 즐겨 먹고 마셨던 것 중에 하나 세부적인 거지만 빠유가 있었습니다. 네, 뭐예요? 빠유, 와리 바유, 바유가 네. 뭐예요? 바나나 우유요. 바유. 와, 빠유 이러면서 예. 네. 자, 죄송합니다. 네. 그런 거나 또 메로나가 있죠. 음, 또 대명사 빙그레입니다. 이런 회사들도 무시했는데요. 근데 가이드들이 뭐 이만큼씩 사고 들어가더라고요. 버스 안으로. 그걸 본 순간 그래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우리나라 사람이 아무리 메로나를 좋고 바나나 우유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한꺼번에 뭐 20개씩 사갖고 이렇게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들어가는 순간 버스 한 대당 그게 곱하기 한번 해봤어요. 와, 그냥 하루에 매출이 저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어쩐지 그 관광지 근처에 가게 되면 한 두 칸이 바나나 우유부터 딸기 우유하고 이거 투게더 우유가 있습니다. 그거 맛있습니다, 박사님. 메로나 우유까지 있는데 네. 한번 다 사종 테스트를 한번 드셔보세요. 예, 예. 네, 한번 다음에 오실 때 하나 좀. 아이고 어디 갔더라? 사오시죠. 예예. 네. 예, 소비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국이나 소비주 자꾸 중국 소비주가 입에 붙어가지고 네. 통칭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면 여러 기업이나 섹터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주도주로서 시장을 끌고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전력기기, 현대 일렉트릭 이런 게 완전히 그냥 끌고 가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방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게 쫙 끌고 가는데 네. 이쪽은 분야별이 좀 많이 세분화돼 있어서 예, 결국은 기업별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네, 소비 관련된 이야기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우주항공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은 우주항공청 개청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인가요, 이슈가? 네. 이제 그것도 그렇고요. 우주항공주 하게 되면 좀 막연하게 좀 큰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방산주와도 같이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주항공, 방산, 네, 여기 같은 그 베이스가 이렇게 비슷하게 돼서 거기서 출발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우주항공 쪽만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는 말씀하셨던 우주항공청 이제 뭐 그 청장이라고 그러죠. 네. 내정자 됐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분이 아닌 네. 존 리, 또 네. 예, 이분이 과학자 참여하셨고, 예, 네. 나사 계셨던 분, 예, 그래서 이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약간 분위기는 또 이제 이제 시작되는구나라고 하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청 하나가 세워졌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모멘텀으로 삼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돈이 들어갑니다. 올해 예산이 7,200억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고 2030년까지 매해 조 단위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쭉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사업이 펼쳐지게 되고 사업에 따라서 관련된 회사들을 끌어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성과가 나오는 쪽. 그래서 한국형 발사체 관련된 쪽에서도 벌써 이제 민간 쪽으로 이양을 시키는 과정들인데 그중에서 발사체에 대한 상당 부분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다 가져가다 보니까 네. 거기서 또 책정되는 돈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국책과와 함께 연결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활성화가 되겠죠. 그만큼의 정부 정책과 연결되는 돈이 연결된다. 그러면 이거는 봐야 되겠구나라는 쪽이고 또 작년 하반기부터 말은 많았지만은 그 저궤도 위성이죠. 그렇죠. 위성통신 네. 이쪽도 이제 드디어 저궤도 위성 또 스타링크 이런 것들 예. 그렇죠. 원웹도 있고 원웹, 이런 쪽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뭐 정치적인 큰 뭐 또 총선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가면서부터는 그런 것들도 좀 가시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도 연결고리가 될 거고. 제가 또 파리올림픽 때는 저희가 또 깜짝 놀랄 게 UAM이라고 예. 이게 공항에서 경기장까지 주경기장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물론 시범 운행이겠지만 이제 사람이 진짜 타네 보기 시작하게 되면 좀 바뀌겠죠 시각들이. 이게 이제 다음 7월 달이다 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어 달 뒤면은 그러네. 지금 뉴욕에서 한다니까요.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뉴욕까지 있잖아요. 예. 근데 못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걸 진짜 거기서 나온 이제 직접 이제 선수들도 타고 막 이런 것들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네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IPO가 한동안 제가 알기로는 컨택이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우주항공 쪽에서. 그러고 나서 다음에 본격적인 또 컨택하는 회사가 있나요? 이제 컨택할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게 또 나온 게 또 무슨 스페이스였는데 네. 까먹었습니다. 네. 그 한 3개 회사가 이제 또 연말부터 또 쭉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의 변화가 될 것이다. 좋네요.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미르네, 이미르. 이미르. 이미르 스페이스인가 그럴 겁니다. 예. 네. 미르가 용이잖아요. 용. 우주항공 관련된 그 이슈들 모멘텀 많네요, 그죠? 네. 우주항공청, 한국기용발사체, 저궤도위성 UAM도 엮을 수 있고, 네. IPO까지, 그렇습니다. IPO하는 기업들까지. 그래서 말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기업인데 네. 이쪽 섹터도 사실 기업이 많지는 않다고요, 그죠? 그렇죠. 많지 않고 제한돼 있어서 접근을 종목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일단 문제는 이게 근간이 되는 나 이쪽에서 돈 벌고 있어.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우주항공까지 할 거야라고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방산이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가장 주도로 움직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근데 이게 실적을 발표하고 그러게요. 가는 듯하다가 그날 이게 뭐야 이게 실적이 왜 8%가 밀렸어요. 실적 발표하고 아니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실적이 아니잖아. 라고 갑자기 뭐 90% 이상 줄은 영업이익을 보면서 당황스러웠었죠. 근데 회사 측에서는 얘기하는 게 새로운 사업 특히 폴란드 쪽과 연결됐던 물량들 약간 지연된 게 있다. 그런 쪽들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새로 사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건 사람을 많이 뽑았대요. 인건비 들어가는 거 있고 거기다가 사업 정비하면서 나왔던 일회성 비용 생각하게 되면 단분기부터는 안 그런다고 합니다만 이게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렇죠. 수주를 무슨 뭐 아까 말씀하신 바나나 우유처럼 계속 그냥 납품기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수주를 뭐 받으면 조 단위로 받으니까 그걸 갖고 분기별로 떨어내고 그러니까 분기마다 계속 받을 수 있나, 그죠? 그렇죠. 이런 거 뭐 현대 롯데도 그렇고 이런 사업 구조가 그죠?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네. 받았다고 잠깐 거기서 잠깐 대기. 예. 그럼 납품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리고 또 받았다고 해서 이걸 그냥 얘기했듯이 그냥 뭐 차곡차곡 갈 수가 아직 없는 또 이제 준비 단계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아직 남아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런 거 보게 되면 일단은 충격은 받았어도 모멘텀이 꺾이지 않는다. 그런 쪽에서 방산 쪽과 연결해서 보는 게 더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사이에 많이 쉬었던 게 LIG 넥스원이 있습니다. 이걸 같은 경우도 한번 좀 갔다가 좀 쉬고 근데 그렇다고 추세가 깨지는 않았어요. 단기 추세는 깨졌지만 중기 추세는 한 달 반 쉬다 보니까 약간 좀 주춤했는데 그거를 또 한 번에 돌리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역시 살아있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냥 또 항공우주에서 이 회사 빼놓으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우주죠. 한국항공우주? 예, 한국항공우주도 이번 분기 실적 잘 발표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주가 좀 쭉 빠져요. 그래서 뭐야 이거 그랬더니 죄송합니다만 잘못 팔았습니다. 다시 사네요. 네, 그렇게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단기 추세도 안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한국항공우주가 하반기에는 또 실적 가속도가 좀 더 붙는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보게 되면 여전히 관련된 종목들은 잠시 좀 물량 부담 때문에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괜찮을 것이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이게 약간 좀 전술 시스템 관련된 쪽들에 좀 강점이 있고 약간 소프트웨어 쪽과 연결되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얼만큼 또 잘 연결시키느냐 이게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 그때 딱 보게 되면은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그 잠수함 관련해서 전술 훈련장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왜 지금 이걸 발표했을까라고 하게 되면 한화 시스템이 한화 오션이 있죠. 이게 지금 열심히 가서 미국에서 그렇죠. 영업하면서 네.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우리 이거 잠수함 잘 만들던 회사다. 그러면서 미국하고 어필하기 시작하면서 물량 따오려고 또 보니까 캐나다에서 또 대량의 발주를 할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그걸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하나오션에 대한 모습들이 또 갖춰지는데 잠깐만 그럼 발주하면서 하나 시스템은 옳은 게 없네. 그러다 보니까 연결돼서 움직이가 또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우주항공 얘기하고 있는데 방산이랑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방산과 우주항공을 같이 하는 쪽의 기업들 얘기였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약간 그러면 이제 위성이나 그렇죠? 이런 네. 쪽에 이제 업체들을 좀 보죠. 최근에 과거에는 뭐
세트레가이, 인텔리언테크 이런 게 관심 많은 요즘 AP 위성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발사체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국내에서 알아주는 회사고 네. 게다가 실적 흐름들이 물론 제가 알고 있듯이 드라마틱하게 팍팍 튀는 건 없는데 네. 뭐 최대 실적 이런 모습들이 좀 그림이 갖춰지다 보니까 훨씬 더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쪽에서 한번 움직였다가 살짝 쉬긴 했는데 AP 여전히 위성이요? 예. 근데 여전히 꺾이진 않는다 라는 쪽에서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컨택 예, 이게 더 마음에 드는 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그러니까 상장된 회사 중에서 같은 우주항공이라고 하더라도 좀 독보적인 서비스, 좀 이거 아니면 지금 못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주항공을 어떤 미사일을 쏘거나 위성을 쏘게 되면은 미사일을 쏘면 안 되겠죠. 위성을 딱 쏘게 되면은 아니, 미사일 같은 경우도 로켓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아니 미사일 쏘놓고 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저 북한 아이고. 애들이 하는 소행인데. 네네 죄송합니다. 네. 그 미사일 같은 경우도 이제 발사체가 네. 1단, 2단, 3단 분리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2단 쪽으로 추진선과 분리돼서 나갈 걸로 이제 나갈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서 이제 위성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그러면 그걸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올라가고 와 잘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결시키는 지상국이 있어야 되겠죠. 지상국 서비스에선 강자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회사밖에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위성들 초소형 위성부터 다 발사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 발사하면서 과정부터 위성과의 통신과 연계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서비스, 특히 위성이 가져다 보내준 사진 가지고 조합해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재파는 현상, 이것까지 나오게 되면 수익 모델도 있고요. 거기다가 발사하면 발사할수록 더 지상 서비스에 대해서는 단단한 회사가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 성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워낙 지금 보여준 건 없고 앞으로 보여줄 걸 기대하다 보니까 완전한 성장주죠. 그럼 성장주는 일단 금리가 조금 좀 떨어지기 시작해야 그다음부터 밸류에 대해서 막 붙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컨택은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일단 또 흔들할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항공기 부품 이런 걸로 과거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아스트 이런 종목에서 아스트는 750원을 하고 있어. 제가 도대체 이게 뭐야? 과거에 뭐 2만 원, 3만 원 하던 주식이 그죠? 네. 와, 주식이 무서워요. 주식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 네, 호랑이 식당은 맛있기만 한데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제대로 대처 못하고 예. 거기다가 시비인가 뭐 그것 때문에 한번 또 말 좀 있었던. 그리고 약간 이제 중소형들은 이런 예. 좀 슈팅할 때 올라가는 강점이 있는 반면에 그죠? 한번 잊혀지거나 노이즈가 있으면 하염없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럴 네. 때마다 이제 매매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네, 네. 이제 보통 가다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변화가 나온다라고 네. 되면 액션이 좀 가해져야 되겠죠. 그 액션을 놓고 아니야 이거 빠지는데 만약에 혹시나 빠질 때마다 샀다. 내 투자 아이디어는 여전하다라고 하지만 아마 사업 보고서 보거나 실적 발표하게 되면 문제가 있긴 있거든요. 문제 없이 거기까지 빠진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캐치하면서 먼저 액션을 취해주는 게 맞았을 텐데 네, 아쉽긴 합니다. 그러게요. 네. 우주항공 방위산업 관련해서 방산 대표 기업들 또 우주항공에 관련된 주요 기업들도 했고 그 다음에 IPO는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니까 네. 좋은 기업들이 많이 기업 공개해야 돼요.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도 이제 좋은 기업이 이제 올라오면서 다른 기업들도 부각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옛날에 뭐 엔터지도 그랬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이브가 빅히트가 올라오면서 다른 엔터지도 재평가 받았고 로봇도 이제 올라오면서 그런 것처럼 우주항공 방위 산업도 좀 적죠, 그죠? 전체적으로 기업이 적으니까 좋은 기업들이 IPO를 좀 해줘야 되고 UAM은 말씀하셨는데 UAM 관련해서는 여기서도 하나 시스템도 좀 얘기가 되는 거고 맞습니다. 예. 또 뭐가 있죠, 기업이? 뭐 그밖에 네. 그냥 아예 뭐 대놓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예.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별로도 지금 쭉 들어갔던 사업자들 보게 되면 16개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이 회사가 수혜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사업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멀리 있던 게 좀 다가온다는 것을 안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종목들을 찾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서 들어가는 단순하게 뭐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요즘에 연료전지가 물론 그것 때문에 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약간 미국에서도 AI가 촉발된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에너지가 없는데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서 나오는 수소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연결되다 보니까 연료전지 시스템도 지금 다시 부각받기 시작하면서 블룸 에너지 이런 것도 좀 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돌아오긴 할 수 있어도 지금 UAM 관련주 예전에 봤던 것처럼 뭐 베셀인가요? 예, 배럴인가 베셀인가. 네, 예, 네, 배럴은 그거고요. 예, 그 래시가드. 네, 네. 예, 예. 이런 회사들이 뭐냐 글쎄. 모멘텀 가지고 움직이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실질수에는 아마 찾으려고 할 겁니다 시장에서. 네. 네. 그러니까 UAM 관련주 그러니까 많이 나오네요. 네. 뭐 LIG 넥스원, 하이즈항공, 기산텔레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들어가고 캔코아, 항공항공 다 들어가는데요. 네. 대한항공, 하나시스템, 서현이와 다 그- 들어가는데요. 네, 그때 말씀드린 그 웬만한 것도 약간 기계 모빌리티 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회사들 다 들어옵니다. 예. 네, 그 드론 관련주까지 다 겹칠 그렇죠, 겁니다. 아마. 그렇죠.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너무 우리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 네. 뭐 자회사가 뭐 해내 갖고 이제 단기적으로 막 슈팅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면 사실은 좀 이제 뻗어나가기가 어려운 게 있어서 그죠. 그렇죠. 중성도 투자할 때는 그런 것보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시스템이 UAM을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쪽이 훨씬 나은 거죠, 그죠. 네, 보통 네. 테마성으로 움직일 때 매매는 가능해도 보유의 개념이 좀 없지 않습니까?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요것만 보면서 짧게 끊어가지 이걸 여기서 시작해서 쫙 끌어가겠어라고 하는 건 좀 적다 보게 되면 네. 그런 K 증시의 특성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방위산업 우주항공 쪽에서 주목할 기업들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네, 네, 컨택, 컨택 네, 정도. 네, 네.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방위산업은 그리고 요 얘기만 하고 끝내죠. 네. 지금 이제 우주항공 측면에서 이제 방산을 좀 본 거고. 네, 방산에서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방산도 뭐 수주권들이 지금 뭐 폴란드에 가지고 많이 남아 있는데 그죠? 네. 좀 오른 측면도 있고 방산 쪽으로 봤을 때도 뭐 하나에어스페이스나 라이진 엑스원이나 뭐 로템이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나요? 있다고 하는데 이건 네. 조금 저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난번 한참 수은법 개정에 대해서 네, 네, 그렇죠. 자본금을 한 10조 정도 음. 보완시켰다라고 하는데 지금 폴란드에서 들어와서 나올 게 추가로 한 30조가 더 나온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근데 같은 국가에 대해서 보증 한도를 보게 되면 두 번째 똑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두 번째 물량은 40%밖에 안 돼요. 그러면 3, 40이면 12조죠. 벌써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자본금 넘긴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12조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또 다 그 수출입은행이 부담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유관 연계기관 쪽이나 이런 쪽에서 보증하는 쪽으로 좀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좀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상 없이 수주받고 그러니까 좀 이거는 위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에서요. 이렇게 좀 연결이 딱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이 좀 끝나야 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주항공과 방산 엮여 있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